많이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관객분들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뭐랄까요? 네, 오셨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주사위 던지기의 비유, 주사위 던지기라는 거가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주사위 던지기로서의 영화다. 고다르가 했던 비유인데,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같은 우연의 연쇄작용으로 영화적인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그 말을 떠오르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사위, 육면체에 여러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하면 주어진 재료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던질 때마다 결과물이라든지 그 숫자의 총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모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첫인상에 떠올리게 됐는데, 감독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영화의 이런 구조라든지 형식 같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조금 추상적이더라도 뭔가 떠올린 이미지라든지 혹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유나 어떤 상태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구상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굴릴 때는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모양이 바뀌는 어떤 입체 도형 같은 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상화 시킬 것인지는 물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계속해서 그 모양을 바꾸는 도형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모양에서 멈춰야 이게 결국 구체화가 가능한 건데, 근데 제 머리로는 그 모양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잡히지 않을수록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구체화하는데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면 사실 일부를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뭐 계획이 없었고요. 근데 일단 그런 구상의 장편을 찍어보자라는 생각만 강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찍을 때 제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장편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거를 회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또 뭐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시간 버리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배우들을 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저를 되게 다그치는 거를 뭔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인 글에다가 이제 그 캐릭터들 한 몇 명이면 장편 영화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면은 장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다양한 연령대가 필요할 것 같았고 남녀 다 해서 그래서 다양한 성별이랑 다양한 연령대랑 그냥 기초적인 설정만 정해서 구인글을 정해 올려놨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또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확정을 하게 됐는데, 정하고 나니까 이제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어떻게든 정해서 썼는데, 그 쓰는 방식이 그냥 제가 하여튼 쫓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자주 하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시달리고 있는 것들 다 쏟아내는 식으로 처음에 일부를 되게 빠르게 썼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걸렸고 그렇게 해서 일부를 빠르게 쓰고 빠르게 찍었고요. 3회차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저를 몰아친 만큼 그 부작용이나 후폭풍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를 찍어놓고 봤는데 제 판단들, 제가 일부를 찍으면서 제가 선택했던 판단들이나 제가 선택한 미감 같은 것들이 제 스스로 좀 의심이 많이 들었고, 이 방식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애초에 구상했던 어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양을 바꾸는 입체 도형을 구체화하는데 일부를 찍어놓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이제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막
인위적으로 제 머리 짜내서 어떻게 해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지치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누적되고 지나고 지치면서 이제 제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진짜 믿을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나오면서 좀 판단이 선명해졌고, 그 판단이 더 얘기할까요? 그 판단이 이제 일부를 찍어놓고 사실은 더 복잡하게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좀 더 실용적이고 깔끔한 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부에서 이제 상반된 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두 이야기를 그냥 섞되 그걸 섞는 게 이제 어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극단의 지점에 있는 두 개를 섞는다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충 구조가 말도 안 되지만 요것도 나왔다 요것도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뒤섞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사람이 아닌 존재가 강제로 합성한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상반된 두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이 확실해지고 이제 2부를 빠르게 또 썼고 2부를 또 1부 찍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보시는 영화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급하게 좀 영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느라고 사실은 게스트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분은 유영준 감독님이셨고 배우분들 한마디씩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령 역의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 역의 조소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 역의 권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배우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완성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어떤 단어나 기획 정도의 단계에서 흥미를 느끼시고 혹은 확신을 가지시고 이 영화에 참여를 하신 것인데 그 흥미를 느끼거나 또 이끌리는 지점들이 또 배우들마다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화는 워낙 좀 정형적인 어떤 상태가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끌려서 출연을 또 결정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번씩. 처음에 대본 받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나보다 더 확신에 차 있는 감독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대본보다도 더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게 작업만큼 행복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에 감독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믿음에 대한 어떤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미팅할 때 그 글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글을 써달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가 영화과를 나와서 제 졸업 영화가 약간 그런 믿음과 신뢰,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걸 보여드렸더니 감독님이 당장 미팅하고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좀 다르다, 좀 다른 분인 것 같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또 생겼고 미팅을 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되게 강력한 그 한마디에서 되게 강력한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랑 하면 내가 정말 내 연기도 사실 믿지만 감독님을 더 믿으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함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을 예전에 인디포럼 영화제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아들, 딸들이라는 단편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나서 안면을 트고 그리고 술자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모르는 배우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던 것도 좀 고마웠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나눴던 아까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걸 들으셔서 알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어투와 이런 것들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시나리오 보내주시면서 캐스팅을 제안해 주셨을 때 그 모든 배우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아까 배우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따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작품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배우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캐스팅을 또 하셨는지. 일단 이번에 작업하면서는 시간이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물 디자인을 최대한 비워놓은 채로 캐스팅을 진행했고 어떤 분이랑 할 것인가는 정말 저는 되게 빠르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주는 인상 또 만나봤을 때 이제 주는 느낌들 그거를 어떻게 관상쟁이도 아니고 이 사람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직감으로 판단하고 근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이제 그러고 시나리오를 급하게 써서 드릴 때 이분들이 괜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빨려 들어갈 수 있게 한 분 한 분이 자기 입에 맞는 대사 할 수 있게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관객으로 흔히 생각하는 극 영화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면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인물이나 혹은 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은 결말에 도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반대로 하나의 장면이 덧붙을 때마다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생성된다. 영화의 몸이 세부 분열을 하듯이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로 갈라진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부의 장면들이 특히 그런 형식적인 것이 강했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부를 촬영하고 꽤 긴 시간이 지나서 2부의 내용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떠올리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떻게 각 잡고 앉아서 인위적으로 막 머리를 쓴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지 않았고요. 제가 애초에 원하는 방향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어쨌든 형상화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지치고 이제 좀 놓게 되잖아요. 제가 욕심나고 했던 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우들마다 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게는 했는데 그걸 갖고 뭐 어떻게 더 요란하고 복잡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반된 두 양극단을 강제로 합성하면 그 사람이 어떤 논리적으로 뭘 조금씩 더 붙여서 이게 말이 되는 걸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꼭 뭐 기계나 어떤 인간의 감정이 없는 어떤 존재가 강제적으로 합성하듯이
그렇게 두 개를 그런 뉘앙스를 합성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찍을 때는 오히려 저는 되게 번민 없이 찍었던 것 같고 찍으면서 그냥 재밌었고 그랬었습니다. 답변해주신 그 맥락이 사실 영화의 그 인상적인 엔딩,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효과와도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그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한번 이 영화의 장면들을 무작위적으로 순서를 한번 바꿔서 보고 싶다는 충동,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름 영화 중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안더스 몰루시아라는 영화가 9개의 필름릴을 무작위적으로 순서들을 바꿔가면서 상영이 되는 그런 유형의 영화가 있는데, 어쩌면 이 영화도 그런 식의 상영? 그리고 그런 식의 감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장면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뭔가 논리적이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영화라 하면 정보를 계속 누적시키는 건데, 근데 그 정보를 그냥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극영화는 정보들을 되게 잘 통제한 채로 계속해서 누적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잘 통제된 정보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어떤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극영화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지겨우면서도 그걸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정보들을 계속 누적시킨 다음에, 정보들을 잘 통제해서 누적시킨 다음에 그 2부처럼 가야 그게 어떤 말씀하신 계속해서 뭐 분열을 하는 느낌이나 그런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 앞에 있어서 그런 잘 통제된 정보를 누적시키는 과정이 없었거나, 아니면 2부의 순서를 또 제가 좀 더 무작위적이게 접근을 했더라면은 지금 보는 효과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진 배우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1부에서 이 화량이라는 역할은 4번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병문안을 온다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각자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들이 혹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장면들을 좀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실제로 촬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대본 주시면서 어떠한 감정 없이 대사만 외워달라는 얘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배우들이 대본 받고 자기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 그 단계를 빼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떤 정형화된 인물을 만드는 것을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사만 외워주시면 현장에서 제가 배우님을 알아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그냥 대사만 외워갔어요. 정말로 어떤 감정 없이 대사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그 대사만 외우고 현장에 가서 그냥 처음에 리허설 할 때 상대 배우하고의 호흡으로만 리허설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슛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더 라이브하게 상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그 어떻게 보면 파트마다 나눠져 있는 그 대본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와서 상황들이나 그런 게. 그래서 미리 어떠한 거를 예상하고 그들을 만나기보다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닿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소영 배우님과 광민규 배우는 오히려 2부에서
계속해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관계, 그것이 어떤 규칙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인지는 사실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을 연기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 되게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개별적인 상황을 연기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상황과의 관계를 또 고려하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2부의 이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2부의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접근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부를 찍고 감독님 말씀대로 9개월이 지난 후에 촬영을 했었고, 감독님이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예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해달라고 하셨었고, 그래도 저희한테는 일부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A 상황, B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감독님이 그걸 나눠주시는 게 저한테는 셔츠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걸로 상황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는데 저 좀 새롭게 좀 보이긴 했었어요. 저번에 현진 배우 선배님이 저한테 우리 영화 한 3번은 봐야겠다고 하셨어. 현진 배우님 너무 우리 영화 나누시겠어요? 심하시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알았던 게, 저 그냥 이게 다 그냥 뭐 아까 모더레이터님이나 감독님이나 약간 좀 계속 분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 하나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말고, 그냥 요즘에 제가 에어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멀티 유니버스를 지금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약간 우리 역할놀이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영화를 관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할 때도 그냥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재밌는 상황들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상대 배우랑 호흡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부를 이미 찍을 때부터 감독님이 2부는 우리 컬러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시고, 그래서 컬러 영화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 화영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정답을 2부 때 알려주겠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부 대본을 되게 오랜만에 몇 개월 후에 봤고,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가 내가 갑자기 딸이었는데 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또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한 몇 번을 읽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러면 읽다가 하고 다시 읽게 되는데, 이거는 되게 슉슉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한 영화를 찍는데 인물이 지금 제가 3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는 게 배우로서는 한 영화에 저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되,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어떤 답변을 들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사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한번 좀 가공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저쪽에.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1부, 2부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GV 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이게 영화의 3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되게 영화적인 되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1부에서 화령이 이제
저는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 PD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돌아오신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님가 그 화령이 나 살아있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서 뭔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호하기도 한 인물이 자꾸 자기의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 내 영화 어떻냐 계속 물어보는 그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물음에서 과연 그 자기가 알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 영화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 영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음을 얻고 싶어서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까?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또 보통 두 번째는 그 보통 극영화에서 이제 처음을 주인공이 여는데 이 영화 좀 특이하게 PD님이 처음에 나오면서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그 화령이 상급. 내가 어디 주연 배우였는데 내가 첫 주연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면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뽑혔는지. 그건 뭐 다 그러시죠? 네, 어떻게 뽑혔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더 뭐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영화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쓸 때는 저는 배우 입장에서 내가 진짜 주연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 안 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뭐 모호한 느낌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썼는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왜 자꾸 귀신 같고 자꾸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전체적인 영화의 구조를 제가 아까 막 열심히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계속해서 분열되고 퍼져나가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뭐 되게 생의 의지가 강하다고 치면 내가 되게 정말 살아있다 그리고 되게 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치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내가 이렇게 느끼고 사는 어떤 현실 감각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현실 세계는 요게 전부고 요게 맞고 이게 흔들릴 수가 없고 그럴수록 이제 자기가 믿음을 더 열심히 갖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답답했고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현실 감각을 어떻게든 누구든지 다 가져야 살 수 있지만 근데 그 현실 감각을 내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현실 감각을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거나 한 면만 정해놓고 이게 어떤 입체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좀 답답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런 뭐 생과 사의 모호한 어떤 뉘앙스나 뭐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나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현실 감각을 이렇게 굳게 정립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PD님으로 첫 장면이 시작되는 이유. 그냥 그분 미팅했는데 너무 강력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는 분이어서. 네, 또 질문. 자, 맨 처음으로 선을 들어주신. 예, 영화 잘 봤고요. 그 시나리오 구조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잘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뭐랄까 영화의 형식 그래야 되나 무드 그래야 되나 이게 현지의 시점 쇼트 빼고는 다 올 싱글 쇼트로 촬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촬영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촬영을 하면서 결정이 된 건지, 또 이게 그 이야기의 밀도를 위해서 컨티뉴티의 번잡함을 이제 포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과연 편집되어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순서대로 편집이 된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싱글 쇼트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변덕이 심한데 저 스스로도 어떨 때는 샷을 계속 이어붙여서 많은 샷들로 이어져 나가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그게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찍을 때는 싱글샷으로만 간다고 이미 되게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고, 2부는 이제 샷을 좀 여러 개로 갈까, 싱글샷을 더 쪼개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찍을 때 되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제 작업하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계속 오랫동안 뭐 많이 만들다 보면 점점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손을 들어주셨던 분들 중, 네, 저쪽 앞에 두 분이 나란히 손을 들어주셨는데 여자분 하시고 다음에 남자분 질문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그 1부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1부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1부도 조금 저는 비일상적이고 비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딱 눈에 들어왔던 게 PD랑 활용이 처음 대화를 할 때 책상 위에 이영이 준 편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사 외우셨다고 하셨는데 대사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연기나 디렉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배우님들의 그냥 조금 맡겼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 편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오는 배우님들이, 편지는 처음에 그 이제 테이크 여러 번 가니까 시나리오 순서대로 찍긴 찍는데 테이크 여러 번 가니까 그 소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혼자서 찍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시간 논리대로란 편지가 빠져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게 결국 오케이 컷이 됐거든요. 다른 게 오케이 컷이 안 나서. 근데 저는 재밌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시나리오 연기 등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대본을 그대로 외워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서 그 대본 그대로 외우는 것이 대사량이 많으니까 오히려 대본을 그대로 외우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요. 어떤 내 감정선이나 뭔가 내가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거 없이 그냥 대본을 그대로 순서화 시켜서 외워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한 작업이었어가지고 토시 안 틀렸을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와 연기에 관해서. 저도 활용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그때가 너무 좀 오래돼서. 근데 그건 기억이 확실히 났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연기 디렉션을 하셨을 때 믿음이 많이 갔던 거는 거짓되거나 약간 좀 꾸며진 것들을 제거하는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배우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저의 약간 그런 점을 좀 경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 말을 들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저 말 안 듣는 배우로 유명한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외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저도 하고 그 리딩을 할 때 그 대본을 받고 대본이 너무 길어서 그거를 저 나름의 방법으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몇 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잘 전달할까 저 나름대로의 그 상황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딱 처음 들으시고 다 빼주세요. 다 감정이든 뭐든 다 빼주시고 그냥 전화번호 있듯이 그냥 전화가 계속 다 그냥 그렇게 외워주세요 라고 하셨고, 현장에 갔는데도 상대 배우와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감정과 눈을 보면서 뭔가 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다 빼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본 있는 그대로 정말 외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더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부랑 2부랑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해요. 1부 했을 때 좀 더 엄격하셨고 2부 때 좀 약간 풀어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분이 저희 파트 1에서 화령이 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본상에서 그 대본에 충실한 연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 연기가 좀 귀신 같았던 거 같아요. 저희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짧게 답변 받겠습니다. 일부를 볼 때는 편지 내용 같은 거나 뭔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달라져서 되게 분열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2부를 볼 때는 어떤 교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양면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컷과 그 전 컷에 가서는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상황에 가서 완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컷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쭉 들어가는 게 되게 좀 공포스러운 연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합쳐지는 이 순간이 왜 공포적으로 연출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다 뭐 쳐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저는 뭐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다 뭐 연기 얘기도 하고 시나리오 얘기도 하고 구조 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삶과 죽음의 느낌이 있냐고도 하고 뭐 공포스럽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의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 감각을 강하게 갖고 싶어 한다고. 근데 제가 어떤 뭐 저희가 흔히 보는 호러의 요소나 공포의 요소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근데 사람이 현실 감각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사람한테는 또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애를 쓰지만 사실 삶을 사는 입장에서는 현실 감각이 분열되거나 여러 개로 겹치거나 한다는 게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죠. 실제로도 많이 힘든 일이고. 근데 저도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 그쪽으로 가닿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정립되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가능성으로 넓어져가는 현실 감각을 원하는데 결국 이게 어떤 리얼리티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리얼리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죠. 어떤 몽롱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분열되거나.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어떤 그 재미를 끝까지 쫓아가기에는 또 우리 삶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양가적인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포적인 느낌이나 뭐 삶과 죽음 사이의 느낌이나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영화라는 물체, 정말 평면 같기도 하고 약간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라는 그 사물, 물체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고 있는 영화라는 희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베를린에서 2회 보고 전주 영화제에서 오늘 이렇게 총 3번을 봤어요. 3번째 보니까 더 재밌네요.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더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혼란스럽거나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 영화 좀 잘 보는데 막 이랬는데 혼란스럽네 이런 감정이 드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신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네, 자기만의 영화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5월 5일 두 번 남았거든요. 예매 서두르셔야 될 거고 5월 1일에는 전 이 영화에서 가장 또 매력적인 역할이 PD 역이랑 또 감동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배우님들이 이제 GV를 메꿔주실 거고 현진 선배님과 감독님과 그러니 또 GV가 아까 3부 갔다는 얘기는 또 베를린에서 한번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 3부 멤버 체인지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